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팔란티어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적이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버리의 또 한 번 숏배팅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던 기술주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기업들의 부담도 상당하겠죠. 현재 AMD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AMD 실적이 나오는 대로 자세하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테슬라도 중요한 이슈를 맞이하고 있는데 머스크 CEO의 1조 보상안에 대해서 속속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자 하는 내부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비롯해서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주요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AI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장의 해석과 의견, 진단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AI 과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진단들과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장 막판까지 낙폭을 벌리면서요. 2%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340포인트대까지 후퇴를 했고요. 오늘 하루 만에 낙폭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490포인트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2%의 마이너스 6,770포인트대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팔란티어가 깜짝 실적을 내놨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급락한 점이 여러 AI 주들에 대한 투심을 짓누르는 양상이었죠. 팔란티어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73%나 급등을 했고 현재 선행 PER이 200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고 사실 고밸류 부담이 부각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전해진 이 월가 거물들의 여러 고밸류 평가들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홍콩에서는 글로벌 금융인 투자 서밋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보시면 일단 데이빗 솔로만 골드만삭스의 CEO입니다.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증시가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테드 픽 모건 스탠리 CEO죠. 거시경제적 충격 때문이 아니라 증시 고평가로 인해서 10에서 최대 15%의 조정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오늘은 각종 악재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재료들입니다만 일단 셧다운이 오늘로써 35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날 자정을 넘기게 된다면 트럼프 일기 때 기록했던 최장기간 셧다운 기록이 35일이었거든요. 그 레코드를 깨게 된다라는 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지금 12월 인하를 두고 연준 위원들 간이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실제 인하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는 12월 인하 가능성이 70% 그리고 동결 가능성이 30%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속에서 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6% 치솟으면서 18.65선 가리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대표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두드러질 때 하락하는 자산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6% 급락하면서 10만 달러대까지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팔란티어입니다. 오늘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주가가 막판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2026년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 부분
부분을 하락의 이유로 지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이죠.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버리가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분기 말 기준으로 약 500만 주에 해당하는 풋 옵션을 매입한 거고요. 사실 알렉스 카프 CEO가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비판을 했습니다. AI와 칩 산업 전반을 공매도 대상으로 삼는 건 정신 나간 짓이다. 나중에 그의 판단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날 때 나는 신이 나서 춤을 출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나중에 갔을 때 누구의 판단이 더 올바른 것일지 아주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팔란티아의 급락이 대표 AI 관련주들의 약세를 전부 다 주도를 했고요. 오라클이 4.2%의 마이너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3.7%까지 낙폭을 벌렸습니다. 장 마감을 30분 정도 앞두고 지금으로부터 약 40분 전쯤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에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양상이 펼쳐졌죠. 브로드컴이 2.8%,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 대기 중인 AMD가 3.3%의 마이너스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도 7%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4.4% 마이너스인데요. 연례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의 대주주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머스크 CEO의 보상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현재 테슬라의 지분을 1.12%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 순위로 봤을 때에는 9번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전체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줬고요. 그 밖에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 가운데서는 차량 호출 플랫폼인 우버 테크놀로지스 134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약세에 동조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비만약을 최저가 수준인 149억 달러에 팔기 위해서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와 직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를 낮추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출범하겠다고 알렸죠. 바로 트럼프 RX라는 이름의 온라인 약국입니다. 바로 이 플랫폼에서 위고비와 젯바운드를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주인 6일 제약 관계자들과 함께 공식적인 발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소식 소화하면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1% 가깝게 상승으로 움직였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0.4%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도 2.5%의 플러스권입니다. 특히 버크셔는 주말에 발표했던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34% 급증한 점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주요 종목들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에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AI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TC 행사에서 이 젠슨왕 CEO가 유럽에 세계 최초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로부터 5개월 만에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에는 블랙웰 GPU가 탑재된 서버가 1000대가량 설치될 예정입니다. 산업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은 제약이라든지 에너지, 제조업 등 기업 고객들 중심으로 타겟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애플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저가형 노트북 시장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북 그리고 보급형 윈도우 PC를 겨냥한 새로운 맥북이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코드명 J700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웹 브라우징이라든지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용도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은 $1,000, 140만 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애플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전략만을 고수해 왔는데 일부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저가형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45% 상승한 $270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메세라입니다. 이 차세대 비만약 개발업체에 해당하죠. 글로벌 경쟁사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인수전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화이자가 지난 9월에 총 $73억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노보노디스크가 더 비싼 인수가를 제안하면서 인수전이 지금 가열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 업데이트됐던 소식은 노보노디스크가 인수가를 $100억, 14조 원까지 높인 수정 제안을 보낸 겁니다. 메세라는 화이자 측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틀간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고 알린 상황이고요. 만약에 화이자 측이 의미 있는 수정 제안을 보내지 않는다면 기존의 인수 계약은 종료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세라는 여러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존보다 투여 횟수가 적은 주사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세라는 20.5% 급등하면서 $73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과연 건강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조금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11월부터 12월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두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10월 변동성이 큰 달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서였을까요? 11월 초반의 분위기는 약간의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를 촉발시킨 건 결국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였겠고요. 그를 빌미로 해서 좀 조정이 필요했던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래프인데요. 모멘텀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긴 모멘텀도 좀 피로를 느끼지 않을까요? 자,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 모멘텀 인덱스와 비트코인 동반 약세를 그리고 있는 흐름 UBS의 자료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검정 색깔로 표시된 선이요. UBS에서 제시하고 있는 롱숏 모멘텀 인덱스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트코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동안 비트코인이 조금 더 선행적으로 움직이던 부분들 그리고 상승 구간에서는 동반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흐름들이 10월 그리고 9월 들어서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팔란티어 실적과 마이클 버리 풋옵션 앞서서 체린 앵커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달러는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채가도 반등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스탠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은 연속으로 연일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6개월 내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7년 동안 이어졌던 10월의 상승장, 비트코인 옥토버를 좀 기대를 했는데 7년 만에 비트코인도 10월장을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홍콩 서밋에서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이미 꽉 차 있다. 시장이 향후 24개월, 12개월 내에 10% 이상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골드만삭스의 또 자료인데요. 추세 추종 펀드 들여다봤을 때 일주일간 모든 시장에서 매도 전망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티에선 여전히 주식 포지션 94%로 굉장히 높은 비중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크게 가져갈 경우에는 추세 추종 펀드에서 최대 320억 달러가량이 매도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인데요. 숨막히는 고도에서 지금 우리는 아주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전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표 그리고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은 63%나 성장했고 현금 흐름도 원활하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히 구독형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동시에 담보되는가라는 지표로 많이 활용하는 룰 오브 40에서도 114% 계속해서 분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빅쇼트 그 사람 마이클 버리의 신규 포지션 앞서서 체리네커가 자세히 전해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약 80%가 AI,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규모 숏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전량 매도를 한 쪽과 신규 매수를 한 쪽 함께 비교를 해보신다면 마이클 버리는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에 조금 더 상승 쪽을 배팅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팔란티어,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풋옵션을 싣고 있다는 것은 기술주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락의 룸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취한 포지션의 만기가 좀 긴 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마이클 버리가 취했던 포지션 그대로 좀 긴 호흡의 밸류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이제 팔란티어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AMD 실적 지금 이제 막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정규장에서 3.7% 하락 흐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0.5%가량의 조금 조심스러운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반도체 섹터 내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의 PER 구간이고요. 현재 주가 대비 AMD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100에 육박하는 역시 PER 수준을 보여주면서 브로드컴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향후 12개월 기준의 PER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AMD와 브로드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에서 연초 대비 100% 이상 급등한 AMD거든요. AMD 그 다음으로 인텔의 주가가 80%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 한 해 동안 42%가량의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을 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뺐고요.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의 올 한 해 상승률이 40%였는데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AMD의 상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MD 지금 분위기는 조금 달라지고 있죠. HSBC에서 목표가로 제시한 것이 최고 목표가인데요. $310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 그리고 간밤에 주가가 좀 내린 만큼 한 2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개월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스트롱셀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일단 전반적으로 AMD는 엔비디아의 후발주자라는 포지션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들어가면서 오픈 AI, 오라클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고요. 미국 행정부와도 계약 소식을 함께 전하는 AMD의 모습에 애널리스트들의 모습도 함께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실적에서 세 가지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BAI 쪽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실적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MD는 또 PC에 들어가는 CPU의 강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AI 쪽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GPU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GPU의 의미 있는 성장세를 반증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향후 제품의 로드맵 그리고 계약 관련한 코멘트가 나오는가 역시도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AMD GPU 수요는 현재 괜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인 수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MI355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좀 약하다라는 업계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AMD 그렇다면 실적이 나온 부분을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죠. 자, 매출액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더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87억 달러 정도가 시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발표치로는 6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서스 크게 하회한 것은 92억인데요. 지금 숫자가 잘못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 1.17달러였고요. 발표치는 지금 현재 1.2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매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의 컨센서스 4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4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현재 22% 늘어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주당 순이익과 매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매출액은 92억 5천만 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5.8%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 1.2달러, 시장의 예측치보다 10%가량 상회한 숫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도 22% 성장세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게이밍, 클라이언트, 인베디드 매출, AI 외 매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마진율 54% 시장의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자, 지금 AMD 정규장에서 3.7%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간의 시세가 따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네요. 들어오기 직전에 실적 발표 직전에는 0.5%가량의 낙폭을 보여줬던 AMD였는데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1.7%가량 추가적으로 시간의 낙폭 그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추가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가 여부 저희 월가워제 업로드가 되는 뉴스프레소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렷하게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AMD가 조금 더 증명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반응인 걸로 보이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AMD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자, AMD의 최근 주요 이벤트들입니다. 10월 14일 그리고 10월 6일이 AMD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오픈 AI와 최대 6기가와트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면 AMD의 매출에는 언제쯤부터 반영이 될 것인가 그를 가늠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합니다. 10월 14일에는 오라클과의 계약 소식이 들려왔죠. 2026년 하반기 역시 비슷하게 AMD의 AI 칩 5만 개를 오라클에 클라우드 인프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AMD 칩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AMD의 10월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끌어갔는데요. 다만 노이즈도 있습니다. 11월 3일 바로 어제 들려왔던 소식인데요. 아데이아라는 기업이 AMD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상원은 AMD,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제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앞서서 체리넨커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중국 수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출길이 좀 막히고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AMD의 10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동안 58.3% 아주 놀라운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AMD였는데요. 오픈 AI와의 빅딜 이후에 10월 상승률 아주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최고 상승폭이고요. 올스프링 글로벌의 네빌 자벨이 AMD 잠재 성장성은 그러나 여전히 좀 미지의 바닷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닝콜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앞서서 전반적인 실적의 헤드라인 숫자들은 들여다보셨는데 앞으로 AMD가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리고 어닝콜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가도 저희가 체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